자, 현장은 지금입니다.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5% 정도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보합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분 관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한태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중 하락분을 많이 만회하긴 했는데 안심해도 될까요? 시장 전략 좀 챙겨주십시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이제 트럼프와의 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무역 갈등에 대한 해소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강하게 조금 끌어올리는 재료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있었던 삼성바이오, 로직스 상패 관련, 분식회계 관련 이슈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급락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강한 반등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상패가 안 될 거라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삼성바이오가 강세를 보이자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 쪽에서도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과 화장품 섹터 쪽, 이런 쪽에서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애플 이슈로 인해가지고 아침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 섹터와 휴대폰 부품 섹터주들도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1차적으로 지난번 2천선을 깼던 충격에 의해서 일정 부분 좀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수는 덜 빠졌었지만 어제 충격의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종목들은 좀 가격 메리트가 많이 커진 상태였었고요. 오늘도 그런 모습 속에서 아침에 저점 찍고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도 코스닥에서 매도를 좀 줄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쪽에서 강하게 거래소를 매수해주는 모습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드리자라면은 당분간 하락 추세를 돌리기는 어렵고요. 짧은 반등과 또 하락, 반등과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이제 보이면서 바닥권에서 박스권 흐름을 어느 정도 잡고 나면 다시 또 박스권을 옮겨서 또 그다음 박스가 생기는 이런 흐름을 당분간 계속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금리 스탠스에 대한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그 점진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에서 중립금리까지는 아직 좀 멀었다라는 말이 어떤 표현 방식으로 바뀌는지 여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유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29일 그때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어느 정도 확실한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림만 보여줘도 시장은 좀 환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체 늪에 빠진 우리 경기가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세 전쟁이 끝나는 그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저점을 어느 정도 마지노선으로 하는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접점 매수는 유효하다. 다만 불안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듣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수 견인력이 있는 종목들은 좀 일정 부분 좀 담아놓고 선저선 정해놓고 가시는 주가였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또 굵직한 이벤트들 많은데요. 그 이벤트 데이들 지나가면서 우리는 또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유한태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고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가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종가 공략주 강정원 본부장 만나러 가야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H 리뷰할게요. 장중한 때 좀 크게 밀렸다가 좀 만회하긴 했는데 그래도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홀딩 할까요? 네, 애플 실적 우려가 주요 부품 IT 업종들에 대한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XR의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IT 기업과 비교해서 한국 기업이 PBR이라든가 PER 면에서 통상적인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준수해서 이번 미국 기술주 하락이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IT 업체의 직격탄이 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주가도 많이 하락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준수해서 19,000원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가에도 공략할 종목 하나 또 주셔야죠. 어떤 종목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를 준비했습니다. B2B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산업재형 B2B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스모스중 자재를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점차 IT, 건자재, 원자재, 부자재 이런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MRO 시장, 즉 유지와 보수 정비 시장 점유율이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4개의 해외 법인 설립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출을 좀 확대하고 있고 연평균 약 8%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B2B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3분기 실적 호조와 저PBR 매력인데 2분기까지,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9% 감소한 145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1조 4,600억을 기록하면서 상반기까지는 7.4%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난 8일 발표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8억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매출액은 소폭 줄었습니다만 단기 순이익도 86억으로 9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사업 분야의 사업 분야인 의약품 도매업체인 안현케어에서 견고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분기 실적을 평균해서 올해 실적 밸류에이션을 산정해 본 결과 현재 주가 수준이 PER 11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년 평균 PER 26배 수준인데 현 주가 수준이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 PBR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이마켓 코리아가 현 주가 PBR이 0.65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고 2년 평균 PBR도 0.85배 대비해서 저평가 레이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서 오늘 종가 공략을 준비했고요.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75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 살펴봤고요. 가격대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750원입니다. 강장훈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